연애타로 연애상 남서 조타로입니다. 지난주에는 게스트 덕분에 연애타로가 굉장히 화사화사했는데 저로 만족해 주시죠? 아니 방금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옷도 바꾸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면서 꾸미고 왔는데 은CD가 뭐가 부족한 것 같지? 그래서 순간 왁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빵 터지. 내 왁구는 어디에?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연애타로를 보는데 꽤 많은 분들이 연애타로를 봐주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조회수가 나름 좀 거의 꽤 많이 나와서 10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오늘도 지나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제 연애타로를 보면서 자기의 연애를 점치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왜냐면 그 친구는 있거든요, 애인이. 왜 너 있는 애가 왜 그러니? 그 친구는 이제 남친을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갔어, 사실. 왜? 남친 군대에 보냈으면 사실 변화한다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 거의. 그러니까 마음 말고 어쩌나 남친은 갇혀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왜 현타 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제 주위에서는 20살은 괜찮은데 21살쯤 되기만 하면 남자들이 연애를 잘 못해요. 소개팅 같은 걸 해도 군대 문제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 거지, 여자들도. 그게 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남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뭐 군대 가기 전에 뭐 연애를 해 뭐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절제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 동생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일병 달고 나서 반년쯤 지난 뒤에 나랑 우리 엄마랑 둘 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여자친구한테. 근데 너무 슬픈 건 여자친구랑 제대를 하고 나서 두세 달 안 돼서 헤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얘네 둘은 만나면 사실 안 맞았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특이성 때문에 헤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나마 좋은 면만 서로 보일 수 있었던 거지. 뭐 군대 가기 전에는 사귄 짝날밖에 안 되면 좋은 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문제가 없었고 들어간 뒤에 계속 이렇게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면은 계속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만 계속 남잖아요. 싸우더라도 금방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감정을 풀고 둘 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안 맞았다는 거를 그때 2년쯤 돼서야 알았던 거. 그래서 헤어졌는데 뭐 그렇게 해놓고도 지가 알아서 잘 사귀니까. 동생은 여자친구 없는 순간이 한 달도 안 돼요. 한번 헤어지거나 해도 금방 사귀게 되고 어떻게든 누군가와 만남을 지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연애타로 하죠. 자, 은PD님이 1번? 오, 바로 도PD님 3번.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 해서 각자의 연애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 주 생각해보도록 해요. 짜자자자자자짠. 운명의 수레바퀴 바바바밤.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도 어떤 클리셰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게 예전에 세계 카드처럼 여기 사신수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책을 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위한 진화하는 존재들, 더 나아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사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까지 좋았지 이제 하락세야. 롤러코스터처럼 지금까지 좋았지만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세에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별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분이 아니어도 네가 지금 좋아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인연일 수도 있다. 너를 갉아먹어서 너를 꺼름질치게 만드는 인생에서 그런 존재라는 의미도 돼요. 변화를 하면 보통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변화하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용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쁜 영향만 끼치는 존재가 인연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미팅을 나가게 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끈덕지거나 하면은 이 사람이 나랑 좋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자잔. 2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건 보면 직감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어떤 광대가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무슨 저글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연애를 하는 것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혹은 일 때문에 연애에 지장이 생기거나 진짜 누나는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거에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죠. 실제로 제 동생은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타로를 처음 배울 때 되게 짜자잔 하고서 봐주겠어 하고서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애정을 할 때. 실제로 제 동생이 여자친구를 되게 많이 받아주는 입장이었고 참아주고 결국은 자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헤어짐을 통보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때 좀 놀라긴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거든요.
이게 나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애가 병존하기가 어렵구나.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진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짜잔. 정말 끊임없이 소피디님을 괴롭히는 고위 공무원들과 황제들, 왜 다 그들은 거꾸로 나오는 것인가? 자, 여사제 카드인데요. 여교황 카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황제. 근데 거꾸로 나왔어요. 이거는 뭐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칠애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연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이거나 솔직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사실 마음속에 끓는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소비님이 가끔 스팟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건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단순히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게 아주 분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육체적인 욕망과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것도 또한 욕망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겉으로는 되게 얌전해 보이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뽑았더니 이게 나왔다 이러면은 지금 그 건너편의 그 사람은 나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육체적인 면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정서적인 교류보다는 육체적인 면에 더 가까운 거 만남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됩니다. 우리 소피디님은 그러면은 계속 황제들 나오니까 그냥 황제처럼 즐기시는 게 우리 소피디님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남자 혹은 순종적인 남자 구합니다. 아이고 눈물 난다. 네 번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오 애매한데? 좋은 느낌이 뻔했는데 사실 애매한 이유가 있는데 컵 6번 카드입니다. 자 뭐냐면은 보면은 되게 풋풋한 산골 소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풋풋한 사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느낌이 산골 소녀 같은 느낌이 언제 들어요? 향수가 느껴질 때 이런 거 있죠? 뭔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소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오긴 하지만 그게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온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새로운 시작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해줄 때는 이 카드가 좋은 카드라고 말하기가 거시기 하지만 남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면 그게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좋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약간 회의적이어서 쉽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인연으로 해석을 한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돌봐주는 존재처럼 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너무 어린 느낌이라서 그 사람이 나 돌봐주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요즘에는 연상녀에 대한 드라마도 많이 있고 남녀를 떠나서 이런 관계로서 사랑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돌본다는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걸 얻는 거니까. 자 마지막 이게 다 설명해주죠. 가슴에 칼 꽂힐 일이 생깁니다. 이별수가 있고요. 이별수가 아니더라도 이별을 생각하고 싶은,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만두고 싶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 저번에 제 친구가 이게 제 타로 채널 보면서 이게 나왔었는데 하더니 결국은 그 주에 헤어졌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하더니 3일 뒤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술 마시고 너무 슬프다. 이게 짝사랑으로 따지면 어쩌면 그런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거부한 거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 거이기도 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와요. 만나고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별할 수도 있고 이젠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일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찝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무언가 끝난다면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었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끝이면 끝이지 뭘 이러면서 끝나고 내가 평생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에이 근데 그렇게 불행으로 돌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로 지금 앞으로 60년, 70년 더 살 것 같은데 거기서 아무도 없을까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장담을 하면 정말 있을 사람도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주 또 열심히 보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2주차가 가고 나서 3주차에 또 만나면 곧 있으면 7월달이 될 거고 그때쯤이면은 직장인분들은 휴가를 쓸 만한 때가 오기도 하고 학생분들은 방학이 됐잖아요. 이제 나를 정비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연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